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보 좌파 진영의 대모라고 불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구하기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진보 좌파 진영, 아무튼 그런 점은 의리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한명숙 전 총리 명예를 풀기 위해서 이미 14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다시 조사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 한명숙 전 총리를 정말 어머니 누님처럼 떠받듭니다. 그런 한명숙 전 총리가 부정한 돈을 받아 썼다는 게 드러나면서 구속됐습니다. 자, 이런 과거의 일들, 이런 일들을 다른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한명숙 명예를 한번 살려주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임원정 부장검사,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총동원돼서 감찰, 재수사, 재심,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파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심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 이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루하다. 제발 좀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은 정말 집요합니다. 자유우파 진영은 이렇게 과거의 대부라고 불린 사람, 대모라고 불린 사람,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모른 체입니다. 그렇지만 저쪽 진영은 이런 것만큼은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상당히 놀랄만한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던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관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자, 당시 한명숙을 잡아 넣었던 검사들 다 족칠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문책 이런 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떠나서 14년 전, 지금과는 검찰의 기준도 다르고, 이 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거를 끄집어내서 이미 수표도 나오고 물증도 다 나왔던 한명숙의 수사가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써 망신을 주겠다는 건데, 그것이 재심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 편을 드는 것으로 평가받는 대검의 부장들과 함께 회의를 했지만 대검 부장들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그러자 이제는 이 수사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당시 검사들 다 감찰해서 혼내주겠다. 이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 의혹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자, 이번 감찰이 의혹 재수사로 이어져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민심에 대해서 조금 겁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합동감찰 중간 상황을 알리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 및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검찰이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합동감찰의 목적이다. 이러면 5월 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아니 그렇다면 최근에 했던 수사나 이런 걸 가지고 개선 방안을 내야지 14년 전 그때는 수사 관행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때 그걸 끄집어내서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다 어쨌든 한명숙에 대한 수사가 부당했다. 그리고 당시
검사들 니들 맛 좀 봐라, 이런 불순한 의도 아니었습니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자,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2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에게 1차 보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민원사건의 이첩 과정과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 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웃깁니다. 자, 언론에 뭐가 유출됐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문재인 정권한테 유리한 것들은 막 흘리면서 반대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아예 공소장조차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선, 이 이중성, 이 문재인 정권 그래서 욕을 먹고 이제 곧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검감찰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이들을 보면 정말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년 전 사건을 현재 검찰에 빗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14년 전 사건을 가지고 왜 지금 제도 개선에 나섭니까? 이 다 한명숙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재보궐선거 패배 등 여권의 검찰개혁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것이 드러나자 감찰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어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힘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민심을 보고 이 사람들도 조금 겁이 난 모양입니다. 또 하나는 무능합니다.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 지난달 19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리가 났던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정교사 의혹을 대검 부장회의가 재심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박범계 장관의 망신 또 망신이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대검 부장 7명,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친정권, 문재인 정권과 친한 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 1선 고검장 6명, 이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독립적입니다. 자, 이 확대 회의에서 14명 중 10명이 불기소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말한 그거는 아니다. 무혐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는 기소 2명, 기권 2명이었습니다. 기소 2명은 누군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박범계 장관 망신만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는지 3일 뒤 이 사건 수사 공판 과정과 작년 일부 재소자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 등 전반을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협박 비슷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이면 무슨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한 검사들은 늘 이렇게 박해를 받고 감찰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진혜원 부부장검사 같이 문재인, 김정숙, 용벼창가 부르고 SNS에 정치 성향이 분명한 글들을 띄워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찰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반대되는 편이 섰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들고 나옵니까?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 감찰 카드를 꺼내 다시 한명숙 구하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결국 어제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